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의 대관령 한우가 지난주에 열린 2012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장려상에 이은 쾌건데요. 대관령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중학교 축제인 백오제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리로 꾸며져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백오제에는 평창 지역 결혼 이민 여성들이 초청돼 일본과 베트남의 전통춤과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평창중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축제에는 지역의 노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경로 효친을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36사단이 평창과 행성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육군 36사단은 두 지역에서 지난 7월과 9월에 걸쳐 발굴 작업을 벌여 모두 35구의 참전 용사 유해를 찾아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기와 탄피 등 1,200여 점의 유품도 수습됐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화장 후 국립묘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횡성과 평창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지난해에도 평창군에서만 56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전국 공도인들의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평창 노성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햇빛700 평창기 전국 남녀 공도 대회에는 선수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기량을 겨뤘습니다. 회원들은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공도인들의 친선과 화합도 다졌습니다. 1968년에 발생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이승복의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이승복 기념관에서 이승복의 형 이학관 씨 등 유가족들과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주기 이승복 추모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헌화와 함께 추모사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분단 역사의 상처를 대변하는 이승복 추모식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리가 됐습니다. 평창의 명산 중 하나인 두타산에 매주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국립 두타산 휴양림에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룬 두타산에 차량이 들어섭니다. 가을비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차에서 내린 아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두타산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숲 유치원을 찾은 검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입니다. 국립 두타산 자연휴양림에서는 2009년부터 인근의 검은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숲 유치원과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뭐 숲속 열매, 다람쥐, 또 자연 색깔 그런 그 계절의 자연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짜서 쭉 연중 운영을 해왔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부터 낙엽이 지는 10월까지 학생들은 두타산을 누비며 숲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봄에는 다양한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알아보기도 하고 여름에는 두타산에 서식하는 도롱뇽 등 곤충을 관찰하고 가을이면 산열매의 씨앗을 찾는 등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체험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휴양림에 모여 두타산에서 채취한 나무로 목공예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두타산이랑 친구들이랑 두타산 와도 재밌어요. 휴양림에서는 매주 화요일 휴관일에 학생들을 초청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 그리고 특수학급 학생도 한 반에서 생활하는 시골 유치원에서는 평소 수업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자연에서는 그 차이마저 허물어집니다.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삼아 뛰어놀면서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두타산 휴양림의 사랑 나눔으로 지역 학교 학생들의 문화체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햇빛700 강민지입니다.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평창에서 강릉을 가기 위해서는 꼭 대관령을 넘어야 했죠. 이제는 영동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 아닌 하나의 쉼터로서 자리 잡은 대관령면 횡계 삼리에 다녀왔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대관령 정상을 기점으로 강릉과 경계에 위치한 마을, 하늘 아래 첫 동네 대관령면 횡계 삼리입니다. 이 마을의 최정상에 위치한 대관령 옛 휴게소는 대관령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대관령 풍력단지의 작동 원리를 재미있는 영상으로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바람에너지 놀이터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횡계 삼리를 품은 선자령에는 가을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겨울 산행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산 중에 한 곳이어서 겨울에도 등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여운 양들이 넓은 들판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이곳은 마을에 위치한 양떼 목장입니다. 한 해 평균 70만 명의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넓은 초원과 이국적인 배경 덕분에 영화와 CF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목장에서는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양떼 목장에서 내려오면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 중 하나인 국민의 숲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러오는 분들부터 전지훈련을 온 운동선수까지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하네요. 어디선가 고소한 빵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마을에서 준비한 빵 만들기 체험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체험마을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빵 만들기를 주제로 한 체험장은 이곳이 유일하다는데요. 우리가 찾아간 이날도 아이들이 모여 팥빵을 직접 만들어보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고소한 향기를 맡는 과정을 통해 오감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는 평창의 숨은 보석, 평창의 알프스, 대관령면 횡계 삼리로 가을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제9회 오대산 문화축전이 천년 고찰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생명, 명상, 치유의 한마당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전에는 산사음악회와 사찰 음식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등이 소개됐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지난 17일 자살 위험 청소년을 전담하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2013년까지 150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올림픽 인재뱅크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각계각층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필요시 자문과 협력 등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수학철을 맞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해주는 수학용 농기계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일러 등 조사료 수학장비 임대를 통해 농가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경비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창 지역 사회복지인의 교류와 단합을 위한 사회복지대회가 지난 19일 진부 중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랑의 걷기 대회도 개최한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수익금으로 마련된 1,000만 원을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평창 종합운동장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햇빛 700 평창기 강원도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11년째 이어지는 평창군 봉평면과 홍천군 내면의 교류 행사가 지난 19일 봉평면에서 열렸습니다. 봉평면과 내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31회 찾아가는 햇빛 700 평창 아카데미가 오는 31일 3시부터 현대사회의 변화와 자기성장이라는 주제로 대화면사무소 화승당에서 열립니다. 지역이 넓은 평창에서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수학철에는 짬을 내기가 쉽지 않으셨죠. 앞으로는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